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고 무탈하신지요? 처서 기간에 파키스탄 폭우로 1130명이나 죽었고요. 흰남노 태풍이 대만, 일본, 한국을 지나가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났고요. 피해도 컸다죠. 중국에서 쌀 생산 40%를 수확하던 양쯔강 유역이 지금 최악으로 가뭄이래요. 유럽도 500년 만에 최악으로 가뭄이고요. 캘리포니아에는 폭염이 심해서 산불이 났고 사망자도 났어요. 이 기간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사에서 발표한 2억 5천만 년 떨어진 블랙홀 소리를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내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 있어서 들어볼 수 있는 그 블랙홀 소리여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경이롭고 아주 놀라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책 읽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줌으로 북클럽에 이렇게 가입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전원을 꺼버렸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나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나가려고 이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만에 갇혀버렸네? 이렇게 순간 이렇게 갇혔다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폐쇄 공포증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배워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요. 이번 처서에 백로에 내린다는 흰 이슬이 열을 앞당겨 내렸어요. 부추는 흰 꽃이 한창이고 보기 좋아요. 무얼 쓸까 하다가 처서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짧은 글로 적어봤어요. 읽어볼게요. 띵동, 페덱스인가? 페덱스는 현관 앞에 뭘 놓고 가면서 항상 벨을 눌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띵동에 먼저 페덱스가 떠올랐다. 내가 주문한 게 있었나? 올 서류가 있는가 재빠르게 생각했다. 없었다. 누가 눌렀을까? 문을 열려가면서 문 열었을 때 서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태양광을 권유하던 영업사원, 학교 과제로 쿠키를 팔러 왔던 초동생, 학교 모금 운동하는데 비누를 팔러 온 여고생, 시의원에 출마한 남자, 교육감에 출마한 여자, 인터넷 회사 영업사원. 이번엔 또 뭐야? 하면서 문을 열었다. 파란 눈 여자가 아들, 딸을 앞세우고 있었다. 177cm 큰 키에 주근깨 있는 수수한 차림의 린지였다. 내 눈이 띠용띠용 출렁거렸다. 내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막 이사 왔을 때였는데 띵동 소리에 문을 여니 이사 온 거 환영한다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손에 아들을 안고 다른 손에 접시를 들고 있었다. 방금 구웠다며 오트밀 시네몬 쿠키를 내밀었다. 내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사 왔다고 했더니 린지는 워싱턴 DC에서 이사 왔다면서 고향 사람 만난 듯 반가워해 줬다. 아가 키우는 주부 린지는 앞마당에서 나와 자주 만났다. 린지는 화장기가 없었고 건강한 젊음이 늘 보기 좋았다. 내일을 향해 살아 영화에 나왔던 캐서린 로스 같았다. 린지와 내가 마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린지 아들이 애벌레를 손으로 집어들며 엄마와 눈을 딱 마주쳤는데 둘 다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표정이 오고 갔다. 애벌레를 이 손바닥에서 저 손바닥으로 옮기면서도 비틀아장 잘도 걸었다. 애벌레가 꿈틀거리며 듬성듬성 털도 나 있고 몸 길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손가락으로 벌레를 만지는 것을 나는 신기하게 쳐다봤다. 나는 무서워 만지지 못하고 그 움직임 보기도 싫었다. 어린 아이는 아직 어려서 무섭고 두려운 것에 대해 학습, 습득, 지각 인식이 안 되어 그런 것 같아 생각했다. 나는 뱀, 구렁이 등을 극혐한다.
길고 꿈틀거리는 거, 그와 비슷한 종류 다 혐오한다. 나는 몇 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왜 싫어하게 되었나를 생각했다. 어려서 TV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부터인가? 아프리카 동물 전시 단체 관람한 그 뒤부터일까? 아니면 맨발로 지렁이를 밟았을 때 그 뒤부터인가? 곰곰 생각하다가 드디어 근거 있고 확실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다, 맞다. 내가 뱀을 극혐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다. 린지 아들이 마당에서 흙을 주무르다가 흰 군뱅이를 보고 집어들었다. 요즘은 자녀 교육을 도시보다 농촌 체험 교육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친환경 교육을 중시하는 엄마류가 있다는데 린지가 그런 엄마였다. 린지 남편이 프로농구단 스텝이어서 린지와 같이 시즌 개막전에도 가보았다. 즐거운 시간을 우리는 함께했다. 그 후 몇 달 뒤 린지는 딸을 낳았다. 린지가 출산해서 바깥 출입이 없었고 한국 풍습에도 해산한 집 출입은 한동안 삼가라 했기 때문에 딱히 만날 일도 없고 그렇게 소원한 채로 몇 달이 갔다. 띵동! 린지가 서 있었다. 이사 간다면서 인사하러 왔다고 했다. 이사? 갑자기? 어디로? 난 말 3마디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집 팔려고 내놨는데 집 내놓자마자 집이 팔렸다고 했다. 오늘 유타주로 떠난다 했다. 현관 앞에서 1분 헤어지는 아쉬움을 나누고 문을 닫았다. 이 나이가 되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익숙하다. 살면서 겪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마주하게 되는 마음에도 꾸덕살이 붙었다. 만남에도 기쁘면서도 담담하고 헤어짐에도 크게 슬퍼하지 않고 덤덤하다. 그때 나는 아들 결혼을 앞둔 잔치집이었다.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먼 데서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집에 미리 와 계셨다. 집은 꽉 찼고 시끌벅적 화기애애. 지난 이런저런 얘기, 밀린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즐겁고도 무척 바빴다. 린지를 까맣게 잊었는데 페이스북에서 봤다. 쟤 사는 곳에서 잘 살고 있나 보네. 그럼 됐지 했다. 지금 내 눈앞에 린지가 있다니 놀랍고 반갑다. 앞세운 아들, 딸은 커서 아동들이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지. 그런가 보네. 린지 남편 근무지가 노스캐롤라이나로 바뀌어서 먼저 갔고 린지는 아이들과 차로 그곳에 가고 있는 중인데 들렸다고 했다. 아이들이 자란 만큼 멀어졌던 공백이 잠깐 대화로 다 메워졌다. 배고프지 않냐 했더니 점심은 먹었다 했다. 한국 라면 먹을래? 물으니 괜찮다고 했다. 린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내 가족 수가 늘어난 것을 기뻐해 주었다.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새롭고 낯선 곳을 좋아하라 했고 과일과 초코칩 쿠키를 오물오물 잘도 먹었다. 말도 잘했고 질문도 많았다. 오피스 룸에서는 이것저것 만져볼 게 많아서인지 한동안 조용했는데 전자피아노를 켰는지 건반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린지 아들이 용기를 내서 최대 볼륨으로 소리를 키워 피아노를 쳤다. 피아노 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다가가서 잘한다고 등 두드려주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린지가 가봐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린지가 이러저러 설명을 했고 아이들은 엄마와 다음에 여기 또 오기로 약속하고 나서 각자 소지품을 챙기고 일어섰다. 우리는 사진을 찍었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린지와 담담하게 헤어졌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